입시를 묻다. 피기맘. 3월 첫 번째 입시 뉴스입니다. 57명을 선발하는 서울대 신설 전공 시스템 반도체 공학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혜용 소장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 전공이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요.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57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요. 이게 승인이 되면 전기정보공학 전공과 시스템 반도체 공학 이렇게 두 개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스템 반도체 공학 전공이 신설됐을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중요성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신산업, 첨단 산업 특화 인재 양성에 대해서 국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에 과기부 주관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 AI 반도체 부문에 숭실대랑 성균관대랑 같이 선정이 돼서 이 전공 신설 추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계약학과 그리고 일반학과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약학과가 아니라 일반학과입니다. 계약학과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과인데 2019년에 사실은 이 서울대학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 신설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립대 정신에 특정 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 어긋난다. 이런 학내 반대 여론으로 무산이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는 이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원 구분이나 모집 학교 수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약학과 정원 구분을 보니까 계약학과는 정원 외 모집이고 일반 학과는 정원 내 모집이다. 이런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또한 계약학과 인서울에 계약학과 모집 학교 수는 7개 학교에 530명이고요. 일반 학과는 7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종전에 6개 학교였는데 서울대학교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7개 학교에 333명 이상 모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키우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기존에 20세기에 없었던 신산업들이 막 속출하는 시기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건 맞죠. 네. 그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없지만 그 삼성전자가 경북대에 계약학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한 것 같아. 오히려 외곽이나 지방의 계약학과를 둬서 그렇다고 경북대라고 서울 학생이 안 가지 않거든요. 그쵸. 커트라인도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듯이 서강대 계약학과를 나온 친구는 계약을 했으니까 취업이 될 테고 인재가 양성이 되는 그렇죠. 거고 서울대는 또 서울대 브랜드 때문에 인재 양성이 되는 거고 이게 다양해야지 카이스트, 성대가, 연대가 계약학과를 다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카이스트 나왔으면 실력 있고 이름만으로도, 브랜드가 그쵸. 있으니 그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될 것이고 서울대, 연대 이런 데는 계약학과 하던 데는 그런 특별한 계약을 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니즈에 맞게 교육 과정이 개설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풍부해지잖아.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인력 구성의 문제가 많거든요. 기존에 20세기부터 오던 학교의 그 전공 영역을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21세기는 이과 전공이 많이 필요한데 여전히 문과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에 어문 계열이 이렇게 많은 팝하고가 이렇게 잘 되는데 여전히 어문 계열이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있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외대나 지역마다 특성화된 대학에서 어문을 하면 되는 거고 인문학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대학이 인문학을 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충분히 오히려 철학은 이제 대중적인 영역으로 확대돼야 되는 거고 그런 그 깊이 있는 철학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양성되는 곳, 그런 커뮤니케이터들이 양성되는 전문적인 교육 기관들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필요한 거 위주로 재편되고 변화될 필요는 있는데 뭐 이게 가장 바꾸기 힘든 거죠. 아마 제일 늦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건 여기 이제 계약학과도 정원외로 둔 이유가 뭐냐면 정원을 늘릴 수 없어요. 네. 애들 줄어가지고 올해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드디어 25만 명이 안 된다는데 대학은 34만 명 그렇죠. 뽑거든요. 그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나. 뭐 이걸 뭐 정원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니 그럼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어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영문과도 교수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정원 외로 가는 뭐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천, 뭐 수원, 네. 화성 그다음에 저기 새로 생긴 게 어디 탕정 이런 데 탕정. 있잖아.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한테 그걸 줘야 되지 않나? 좋죠. 그러면 지역 인재도 굳이 다 서울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은 특성화돼서 그걸로 명문대가 돼가는 거고 필요 없는 근데 그 지역 대학도 필요 없는 거는 없애도 되잖아. 예를 들면 반도체 계약을 하면 나머지 과들을 좀 조정해가지고 인원을 제약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자원들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러면 이제 곳곳에 좀 명문대나 사회에 필요한 대학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쓸데없이 졸업장만 따게 되는 구조로 자꾸 아이들을 대학으로 몰아넣는 그것도 사실 전체 사회로 보면 시간 낭비거든요. 시간 4년, 낭비의 그 금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등록금. 돈도 돈인데 없는 젊은이들의 4년을 거기에 허비해야 돼. 솔직히 뭐 그 전공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좀 그런 사회적 합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거는 뭐 정권이 누가 됐냐를 떠나서 정말 그 대한민국 차원에서 대결단을 한번 사회적인 공론을 일으켜서 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뭐 이게 서울대 반도체학과 가지고 너무 이제 확대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저는 긍정적 그리고 일반과를 바꾼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기를 바꾸면 기존 걸 없애야 되는데 네. 근데 저게 또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걸 없애지는 않았고 정기정보에서 인원을 쪼갰겠지만 그렇겠죠. 뭐 효과는 정원내로 하려면. 그거에 따라서는 미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른들이 책임이 좀 막중하게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막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근데 뭐 어느 사회나 어른들은 꼰대였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가이아 여신이 뭐 지 새끼들 전쟁을 부추기고 결국은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언제나 젊은이들이 투쟁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지 먼저 바꿔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또 지켜보고 응원해 네. 주는 것도 저희 몫이긴 하겠네요. 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전공 개설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